자, 오늘 시간에는 수정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CRUD에서 CRU까지 했죠. 아니지, CRD를 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U를 할 차례고, 그래서 CRUD의 총 4가지만 알면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초적인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던 CRUD 중에 오늘은 U를 할 건데, U를 하려면 이제 R 개념이랑 그 다음에 C 개념을 비슷하게 이해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 시간에 했던 거 주석 처리를 먼저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석 처리를 일단 해놓고, 자, 주석 처리를 하셨으면 화면에 와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아무것도 안 뜨는지 확인하고 이제 할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제 CRUD의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을 다시 한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는 C 같은 경우도 임의로 우리가 그냥 파일을 강제로 집어넣게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10차 교육에서는 폼을 이용한 CRUD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HTML 태그에서 폼과 그 다음에 CRUD, 여기 사이에, 폼 사이에 뭘 넣을 거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CRUD는 말 그대로 이제 MySQL 이 부분이 될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걸 검수할 거냐면 변수를 이제 확인하는 변수 체크. 그래서 제대로 변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어떤 거를 처음에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요 인덱스 파일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인덱스는 리스트로 쓸 거예요. 리스트, 즉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별도로 파일을 만들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만들었던 delete 파일, 얘는 이제 D가 되겠죠. D.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create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write write.php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얘는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여기는 업데이트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될 거냐면 수정이 되겠죠. 수정. update.php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자, delet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리스트에서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delete로 향하게 돼요. delete로 향해서, delete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세스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lete는 한번 물어보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자바스크립트이 삭제할 거냐라고 물어볼 거고, 삭제할 거냐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confirm이라는 파일이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confir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예, 아니요를 물어보거든요. confirm은 예, 아니요를, 요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구글에서 찾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한 번씩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면 confirm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가 삭제할 거야? 예, 아니요로 이제 물어봐요. 예라고 하면 프로세스로 넘어갈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자, write 같은 경우는 write에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write는 폼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어떤 그 페이지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등록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할 거예요. 체크. 자, 제대로 다 들어와 있는지, 네가 글을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서 이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넘기냐면 저기와 똑같아요. write를 처리하기 위한 process.php를 하나를 만들어서 얘가 프로세스를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write 같은 경우는 write 폼을 그리기 위한 HTML을 그리기 위한 write.php 파일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실제로 DB로 처리하기 위한 write underbar process의 파일 요게 하나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write process라는 PHP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뭘 처리할 거냐면 MySQL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언더바 프로스라고 들어있으면 얘는 MySQL을 처리하는 곳 그리고 그냥 PHP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어떤 가져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가공하기 전 단계에 HTML 폼을 구성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MySQL 쪽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쪽이. 업데이트도 똑같아요. 업데이트도 어떤 식이냐면 리스트에서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write와 똑같은 edit라는 PHP 파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한 어떤 폼을 그릴 거고 수정을 하기 위한 폼을 그릴 거예요. 수정을 하기 위한 폼을 그린 다음에 수정이 제대로 됐냐 다시 이제 자바스크립트 체크를 할 거예요.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즉 에디터 프로세스죠. 에디트 프로세스.php 여기서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뿐만이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식의 파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서 모든 셀렉트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셀렉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트 파일에서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파일로 이동해서 등록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면 파일 구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처리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러는 요 단계적인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든 대충 이런 구성이구나 비슷하게 이런 구성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해야지 이런 개념을 성립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이론적인 개념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db config는 항상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요 db config를 저기 예제에 있는 쪽으로 다시 옮겨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주석 처리 해주고 여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10차씩 그 맨 위에 db connection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좀 모양을 꾸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요 리스트 가져오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db connection 끊는 부분까지 그래서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을 require once 밑에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뿌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갈비뼈 아파. 자 파일명을 조금 수정하도록 할게요. 우리 delete도 이제 형식에 맞게 delete 언더바 플러스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MySQL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앞으로 언더바 플러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리스트 뿌리는 곳에 삭제 버튼 만들었던 여기에 delete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delete 언더바 PLC 프로세스의 약자 PLC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명령 규칙을 이렇게 우린 정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PLC가 붙어 있는 건 프로세스 처리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파일을 고쳤으면 어디를 고쳐야 돼요? 요 딜리트 파일을 이름 바꾸기 해주셔야겠죠?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딜리트 옆에 언더바 PLC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지만 여기에 이제 삭제 기능이 들어가죠. 삭제 기능을 삭제 딱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되고 홈으로 가면 이렇게 30번이 넘버 30번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로컬을 띄워주도록 하고요. 로컬에 멤버 쪽에 요 데이터가 30번이 삭제된 걸 라인 30번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번호가 지워졌으니까 그 번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리스트에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 요 tr 바로 밑에 에러가 있었네요. 저번 시간에 tr 바로 밑에 하나가 빠졌었네요. 에코 테이블 마감 처리를 안 해줬네요. 테이블 요게 빠져 있었네. 자, 요 부분 전 시간에 요 부분 빠져 있었던 거 큰 브라우저는 어쨌거나 처리는 할 거예요. 요거 하나 빠졌다고 처리를 못 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형식성으로는 빠진 거니까 채워주도록 하고 요 밑에다가 버튼을 만들도록 할게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버튼 A링크 해가지고 href 작은 따옴표겠죠. 에코가 쌍따옴표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에코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겠죠. 자, 요 안에 뭐라고 할 거냐면 등록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에다가 경로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요거 팁을 가르쳐 드리면 요런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타이핑 하시냐. 에코를 친 다음에 따옴표를 치면 만들어지죠. 그럼 끝에다가 일단 세미콜론을 넣어요. 그러면 세미콜론을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요 따옴표 사이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A링크를 치고 href 한 다음에 는 작은 따옴표 넣고 막 닫아주는 꺽쇠를 넣어요. 그럼 자동으로 꺽쇠가 생겼죠. 뒤에 꺽쇠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면 내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코드가. 그죠? 꺽쇠를 넣으면 자동으로 닫아지니까 꺽쇠를 넣으시면 되겠죠. 거기서 화이브님 넣어보세요. 슬러시 자동으로 오토 크로즈가 돼야 되는데 안되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요 가운데로 커서를 또 놔요. 여기다가 등록이라고 타이핑을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아니죠. 거기는 주소 넣는 곳인데 거기다가 한글을 넣을 수가 없죠. 여기다가 한글을 넣으시면 안 되죠. 어디다 넣어요? 요 사이. 예,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는 이제 write.php 우리 위에서 제가 방금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create는 write.php라는 폼에서 처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write.php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새로 고침해서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등록이 들어있죠. 근데 너무 밑에 있으면 리스트가 내려가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잘라내게 하신 다음에 잘라내게 하셔서 어디로 가요? 테이블이 있는 맨 위에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테이블이 있는 바로 위로 올려주면 고쳤을 때 이렇게 등록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write.php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인덱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새 파일 만들기 write.ph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걸 처리할 거냐면 도큐멘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 꺽쇠 느낌표하고 독타입 HTML 이렇게 박아줄 거고요. 제가 요거를 늘 기억해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제를 하나 딸 거예요. 그래서 HTML5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HTML5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예제가 있네요. 쭉 내리다 보면 아마 이렇게 본문에 기본적인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따야 되니까 요 밑에 내려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 눌러줄 거예요. 카피를 눌러주시고 이제 본문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거 안 오네. 그럼 드래그 해야겠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만 외우면 돼요? 아, 내가 필요한 게 HTML 선언부와 바디, 헤더부가 나와 있는 예제. 이런 것만 기억하면 내가 어떤 걸 소스를 긁어다가 쓸 건지 여러분들은 쉽게 소스를 긁어다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HTML이랑 바디랑 헤더가 있는 요거를 갖다다 쓰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이해하셨으면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타이틀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등록이라고 수정할 거고요. 자, 맨 위에 도큐멘트는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본문에다가 우리가 이제 폼을 집어 넣어 줄 거예요. 폼 네임은 큰 의미가 없지만 표시상 필요하다 그랬죠. FRM 해놓고 액션 갈 길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 한번 해볼게요. 액션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이 폼은 글을 쓴 다음에 처리하는 곳으로 넘길 거니까 이 폼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요 지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글을 쓰면 자바스크립트 폼에서 글을 만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체크해서 어디로 넘겨요? write underbar process.php로 넘기기로 했죠. 그러면 프로세스 처리하는 곳으로 폼이 전달해야 되니까 write underbar proc. 뭐가 돼요? ph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소드죠. 메소드. 자, 요 개념들을 빨리 머릿속에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하라는 거고 요 개념을 빨리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폼이 끝나는 요거까지 다 이제 타이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메소드는 당연히 글쓰기이기 때문에 포스트로 전달을 할 거예요. 포스트까지 메소드 정확하게 타이핑이 다 끝나셨으면 메소드예요. 메소드 철자 틀리시면 안 되겠지. 자, 메소드 메소드까지 하셨으면 여기다 이제 글쓰기를 할 거니까 글쓰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저거를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로 일단 한번 해보자. 테이블 BORDER 2 넣고 보도 사이즈 2를 넣는 거죠. 테두리 그다음에 TR 해주고요. 앞에 거는 제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를 쓸 거냐면 회원명이라고 해줄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부터 넣을 거니까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셀 회원명 TD로 두 번째 셀에는 인풋을 받아줄 거예요. 타입 텍스트죠. 회원명은 이름이니까. 자, 여기다 네임은 유저네임이니까 네임을 넣을 거예요. 요 네임이 뭘 얘기할까요? 요 네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값이 되겠죠. 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방향의 흐름도 개념을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의 네임은 네임이다 해서 똑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 네임은 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키 이름은 네임이라는 키를 쓸 거야. 그 키를 나중에 여기다 대입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value 이렇게 막아줄 거고요. 자, 화면으로 와서 다시 화면에서 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하시고 등록. 자, 이렇게 화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등록을 눌러보시면 되겠어요. 타이핑 할 때까지 잠시 기다릴게요.
네임 옆에 세미콜론 지우세요. 따옴표 있어야죠. 네임 옆에. 이거 오토 크로즈가 안 되시지?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두 번째 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TR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서 여기서는 나이를 받죠. 나이를 받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바꾸고 네임을 age로 바꾸죠. 왜 여기가 또 age여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여기 age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age랑 대칭될 거기 때문에 age라는 이름을 키로 잡아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엔 성별은 여기다가 똑같은 걸 또 한 줄 복사해서 성별이라고 넣어주고 tr 전체가 복사를 하셔야겠죠. tr이 한 줄이니까 tr을 복사하셔야 돼요. tr부터 tr까지 여기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요 한 줄을 복사하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성별에 와서 지운 다음에 거긴 나이여야 되겠죠? 두 번째 줄은 나이까지는 하셨고 성별 나이에 요거 바꿔주셔야죠. 키 값을 바꿔줘야죠. 성별에 와서 라벨이라는 걸 붙여줄 거예요. 라벨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라벨을 쓰기 전에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풋에서 성별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갈비밥.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입은 라디오가 될 거예요. 라디오가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라디오, 여러 개 중에 다중으로 선택할 땐 체크박스예요. 꼭 기억하시고 일단 라디오 네임에서 이제 뭘 고를 거냐면 젠더라는 애를 이름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밸류 여기다가 남 이렇게 쓸 거고요. 요거 한 줄을 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밑에다가는 밸류를 여로 바꿀 거고요. 자, 남여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으로 왔을 때 세로 고침해 보면 동그라미만 보이죠? 체크박스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옆에다가 버튼 옆에 버튼 옆에 열을 붙여 주셔야 텍스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건데 문제는 내가 남자라는 텍스트, 여자라는 텍스트를 눌러도 얘가 이렇게 체크가 되게 하고 싶어요. 얘가 남자를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죠. 내가 꼭 이렇게 마우스 초점을 여기다 갖다 놔야 눌러지는 요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여라는 텍스트를 눌러도 선택되게 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얘를 라벨로 감싸라 이 뜻이 돼요. 라벨 이렇게 해놓고 요 사이에 잘라서 붙여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죠? 라벨 해가지고 요 사이에 잘라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세로 고침했을 때 남자라는 텍스트를 눌러 여자라는 텍스트를 눌러도 자동으로 이 버튼이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렇게까지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어요. 자, 마지막 한 줄 뭐를 쓸 거냐면 여기 tr 밑에 줄에 tr을 하나를 추가할 거고요. 자, 이거 오토 클로즈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시는지 모르겠네. tr을 넣으신 다음에 이 tr 밑에다가 이제 td로 해서 이 테이블이 지금 두 칸이죠. 두 칸. 한 줄에 두 칸씩이죠. 이 두 칸을 다 합칠 거예요. 합치는 명령이 콜스판. 콜스판은 칸을 합치는 거고 로우스판은 줄을 합치는 거예요. 로우스판은 위아래 줄을 합치는 거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콜스판 몇 개를 합치나요? 좌우 하나, 두 개죠. 그래서 두 개가 돼요. 여기다가 두 개 이렇게 입력합니다. 콜스판 두 개를 합칠 거야 라고 넣어주고 td 이 안에다가 input type submit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submit이 뭐냐면 전송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value 라는 곳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등록 아니 저장이라고 하죠. 저장 이렇게 해줍니다. 저장이라고 submit value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저장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저장 버튼이 submit이 이제 전송 그 뜻이 되고 그다음에 value 안에다가 저장이라는 걸 넣어주면 이렇게 버튼이 텍스트가 저장이라는 텍스트가 value에 의해서 화면에 찍히는 것까지 해보셨어요. 이 뒤에 꺽스에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input 타입은 뒤에 꺽스에 슬러시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셨으면 등록에 밑줄이 안 그어졌네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인덱스에서 오류 체크를 하셔야겠죠. 인덱스 페이지로 가셔야죠. 위에 등록에 에러가 왜 나왔는지 나는 뻔히 보이네요. HRESF라는 건 없어요. HREF예요, 그냥. 저장. 그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밑줄 생겼죠? 이동됐죠? 왜 테이블이 또 저렇게 됐을까? 오류를 또 찾으셔야죠? 화면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저 TD 옆에 웬 TR이 있을까? 회원명 옆에 다 회원명 옆에 나이 옆에 성별 옆에 다 TR이네요. TH여야겠죠. 앞에 게 TH니까. 앞에가 TH면 뒤에 마감도 당연히 TH로 마감해야죠. 자, 밑에 저장 쪽에도 TD가 안 끝났네요. 저장 쪽에도 TD 마감 시켜 주셔야죠.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TD 저장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장하시고 자, 새로 고침해 보시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성별이 왜 저렇게 나올까요? 라디오인데 라디오가 철자가 틀렸죠. 라데오라고 해놓으셨네. 라디오예요. 디오. DIO. 새로 고침. 버튼에 변화가 없다는 건 타입이 또 틀렸죠. 테이프라고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철자 하나하나에 민감한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철자 하나하나에 신중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회원명 넣고 나이 넣고 성별 넣고 저장을 누르면 write.proc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파일 있죠? write.proc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새로 만들기 write.proc 엔터.
새 파일 만들기죠, 당연히. write.proc. 왜 write.proc예요? 여기에 write.proc로 액션이 가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write 언더바 proc를 복사한 상태에서 파일 만들기 해서 그냥 붙여놓으면 아주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었죠. 일일이 타이핑 하시는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에 차라리 복사를 해서 파일명을 갖다 붙여라.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write proc에서 할 역할이 있죠.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php 명령을 수행하는 곳인데 바로 db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delete proc 해놓은 거 있어요.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요. 전체 복사해서 write proc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왜냐? delete를 insert로만 바꾸면 작업이 끝나요.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고, 자, 넘어온 거 print r로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post 해가지고 체크를 할 거예요. 밑에 거는 일단 실행되지 않도록 주석 처리해 줄게요. 주석 처리하고 어디 거를 하는지 또 헷갈리지 마세요. delete 거를 하는 게 아니라 delete 거를 복사해서 write proc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write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서 등록을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서 print r 포스트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얘가.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하고 대충 아무거나 막 넣고 나이 넣고 남자를 고르고 저장을 눌러요. 왜 반응이 없어? submit write proc. 왜 반응이 없냐? 얘야? 넘어가려? 오이씨, 안 넘어가네? 저장이 안 먹혀. input type submit value 저장. 맞는데. 액션 내가 철저하게 틀렸네? 액션 맞는데. 메소드 proc 맞는데. write underbar proc. 다 맞는데 왜 안 넘어가지? 속 아파. 속 겁나 아프다. 프롬이라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폼인데 프롬으로 제가 오타를 냈네요. 폼이에요. 이렇게 명령 철자 하나 틀린 거를 지적하다가 제가 틀렸네. 자, 폼입니다. 프롬이 아니고 폼. 폼이라고 위에다가 써놓고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 대충 넣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넘어오죠. 한번 해보세요. 안 넘으신다고요? write underbar proc.php 파일이 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write 저 파일명 맞아요? write underbar proc 만드신 게? write underbar proc가 저기 파일 만든 거랑 이름 맞아요? 이름이 똑같아야 넘어갈 수 있죠? 저 대문자 아닌 거죠, 지금? WRIT 맞나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보세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print 언더바 아래 포스트. 걔를 저장 안 하셨네요. 걔 저장해 주셔야죠. 이제 새로 고침해보세요. 걔. 그 파일을 새로 고침해보세요. 계속. 넘어는 왔는데 에러가 있네요. 7번째 라인에 뭐라고 에러가 있다 나오죠? PRC 7번째 라인.
print underbar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comment string line 7 밑에 주석 막아주세요. 네, 저장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사라지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네임 키에 123, 에이지 키에 123, 젠더 키에 남자가 제대로 온 걸 확인했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정상적으로 온 거니까 일단 다시 뒤로 돌아가고 새로 고치. 이 페이지를 이제 검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수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스크립트를 쓰려면 본문 어디에서든 꺽쇠 스크립트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이제 스크립트를 처리하는 곳이야 라는 게 HTML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SCRIPT 스크립트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신 상태에서 꺽쇠 달아주세요. 꺽쇠. 왜 오토 크로즈가 안 되시지? 하이구님. 이거 확장으로 다시 가보실래요? 확장. 여기서 크로즈 한번 해보세요. 크로즈. 크로즈. 이 오토 크로즈 태그가 깔려 있어요? 걔를 제거했다가 다시 깔아보세요. 자, 스크립트로 가셔서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넣을 게 있어요. 뭐라고 넣을 거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name이라는 애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얘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name이라는 애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바로 처리를 하는 거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서 다시 nut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우리가 저거를 물어보고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애를 누르면 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할게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지? 칙칙 소리가 계속 나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기 뭐 좀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일단은 스크립트로 와서 저희가 요 폼이라는 애를 가지고 검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폼의 검수를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건데, 폼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썸밋에서 일어났을 때 그 변수를 체크하는 과정을 한번 넣어주고 처리를 할 건데, 요거를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에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얼럿을 해서 저장 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얼럿에 스크립트 안에 얼럿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안에 얼럿을 넣어서 타이핑하고 계신 거죠? 네. 여기 이렇게 하면 아마 이 페이지를 처음 로드를 딱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얼럿 경고창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어디다 할 거냐면 이 폼에다가 이제 on submit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on submit. 그래서 얘는 커멀 방식을 쓰죠. s가 대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on 소문자 앞에 대문자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소문자로 on submi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구분점이 없으니까 s를 대문자로 바꿔서 on submit 이렇게 하고 따옴표
따옴표 달아주고요. 요 안에다가 return 체크 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on submit, 즉 서브밋이 on이 되면 on submit이 어디다 다는지 잘 보세요. on submit은 폼에다 다는 거예요. 폼에다. 그래서 on submit, 그러니까 여기 submit이라는 버튼이 on이 되면 return check form, return check form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에 return check form이라는 걸 우리가 함수로 만들 거예요. 함수. 요 뒤에 가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함수겠죠. 그죠? 우리가 PHP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면 되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죠? 리턴에 있는 요 전체 가로까지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스크립트로 가서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하고 얘를 붙여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대괄호, 우리 함수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는데요. 이 얼럿 했던 거는 일단 지울게요. 자, 얼럿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우리가 요 폼 이름 있죠? 폼 이름이 뭐예요? FRM이잖아요. 그죠? 폼의 이름이 FRM이에요. 이 FRM이 즉 요 테이블 전체에 있는 인풋, 얘네들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폼이. 그죠? 그래서 얘 폼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할 거다, 이런 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frm 점. 자, frm이 얘를 의미하죠. 요 안에 점이 이제 그 밑에 계층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이름이 키값이 name이죠.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요게 기준인 거예요. 요 age, 뭐 젠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얘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frm.name이라고 친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지. 요 name은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굴 얘기한다? 요 안에 있는 키를 얘기한다. 키. 그래서 frm이라는 폼 안에 있는 name이라는 애를 찾아라, 이 뜻이 돼요. 자, frm에 있는 name이라는 애를 찾아서 뭘 체크할 거냐? 뭘 체크할 거냐? 변수를 체크할 거야. value를 체크할 거예요. value를 체크할 건데, value를 체크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커서가 여기서 딱 이렇게 대기하게, 이렇게 대기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value가 아닌 처음에 focus라는 애가 있어요. focus가 뭐예요? 걔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cus라는 애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써주고 나서 여기다가 alert, 아까 우리 alert 경고창 띄웠죠?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나서 뭘 할 거냐? return false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스크립트 오늘 배우는 거라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CRUD는 오늘 하루 만에 끝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 과정들을 페이지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는 내용은, 자, 폼의 이름이 FRM이죠. FRM에 name이라는 애한테 포커스,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가 있는 다음에 alert을 띄워. 뭐라고 띄워?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띄워. 그래서 이름이라는 입력해주세요 창을 내가 클릭을 했어. 그러면 return false. return false가 뭐예요? false가 진행하지 않다, 거짓인 거죠. 참이면 진행할 수 있는데 거짓이니까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즉 체크 폼이라는 얘는 언제 동작해요? 얘는 언제 동작해요? on submit이라는 애가 클릭이 됐을 때, 그죠? submit이라는 애가 클릭됐을 때 on submit이잖아요. 그죠? on submit은 이 submit이라는 애가 진행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on, 즉 켜졌을 때. on submit이 켜졌다는 건 뭐예요?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죠. 저장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실행되고 참이면 얘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못 가게 여기서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대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return false를 준 거예요. 즉 진행하지 마라.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거짓 상태다. 이걸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을 딱 눌러요. 저장을 누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뜨죠. 자, 저장을 눌렀을 때 뜨는 이유는 바로 내가 on submit이라는 버튼이 켜졌을 때라고 했으니까
켜졌을 때 얘가 동작한 거죠. 얘 함수로 가는 거죠. 리턴이잖아요. 던지는 거죠. 누구한테 던져요? 체크폼이라는 함수한테 던졌죠. 리턴이니까. 그죠? 던졌는데 던졌던 값이 자 던져진 다음에 얘를 실행을 했죠. 실행한 다음에 던져진 값이 뭐예요? 우리 함수 배울 때 클래스 배울 때 했죠. 리턴이 뭐예요? 값을 던져주다. 되돌려주는 거죠. 되돌려줬는데 거짓을 던져줬어. 그랬더니 얘가 리턴 받았죠. 여기가 참이면 리턴 얘 자체도 지금 리턴을 갖고 있죠. 여기서 던져진 값이 즉 이 함수에서 던져진 값이 만약에 true라면 이 onSubmit은 바로 진행돼요. onSubmit은 바로 진행돼서 얘한테 가요. 근데 얘가 던져진 값이 false면 얘는 거짓인 거죠. submit이 진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얘한테 못 가요.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 두 과정을 누가 진행해요? 이 함수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 함수 안에서 리턴이 돌아오는 값이 true가 되면 무조건 진행돼요. 어디로? 얘한테 가요. 자, 가는지 볼게요. 지금은 false니까 안 갔죠. 자, 저장을 눌러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가버리죠. 그죠? 이 상태는 뭐예요? 값을 받지 않았어도 간 이유가 뭐예요? 얘가 true니까.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반환된 거예요? 여기가 함수가 있던 자리에 true가 반환된 거예요. 왜? 이 함수가 true를 리턴 시켜줬으니까 얘는 결국은 return을 반환한 거예요. 아니 true를 반환한 거예요. 그죠? 얘는 곧 tru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함수를 이해하실 때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함수들을 이해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데 자 함수는 반드시 결과를 던져준다. 그죠? 결과를 던져준다. 누구로 인해서? 이 리턴에 의해서 결과를 던지는 거예요. 리턴의 결과는 true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자, 리턴이 만약에 false로 갔어요. 그러면 원래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 함수가 있던 자리가 함수가 false를 리턴한 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이근님? 자, 밑에 거 Alt 지우세요. 저장으로 진행해주세요는 얼렛은 지우세요. 스크립트에. 그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펑션, 자 스크립트 안에서 펑션은 함수를 의미한다. 함수 이름은 체크폼 함수를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이름에서 얘가 리턴 받죠. 리턴 받은 onSubmit이 리턴을 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체크폼이라는 함수로부터 리턴을 받을 거예요. 뭘 리턴 받아요? 값을 당연히 리턴 받겠죠. 그죠? 함수 자리는 뭘로 대체돼요? 리턴 시킨 값이 대체되죠. 그죠? 리턴 시킨 값이 대체되죠. 당연히 함수는 리턴 되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PHP 함수 할 때도 리턴으로 값을 반환했죠. 그래서 막 찾아보셨잖아요. 배열로 뭐 값을 몇 개 던질 수 있냐 찾아보셨잖아요. 어쨌거나 리턴은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즉, 이 함수는 뭘 반환받았어요? false를 반환받은 거예요, 지금. 그죠? false를 반환받았기 때문에 onSubmit이 값을 리턴을 할 건데 누구한테 리턴해요? 얘한테 리턴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죠? onSubmit도 결국은 명령어니까 리턴해라. 누구를 리턴할 거예요? 얘 함수에서 받은 값을 리턴해라. 함수가 뭘 리턴했어요? false를 리턴했죠.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false가 된 거죠. 결국은 onSubmit은 return false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submit은 진행할 수 못하죠. 왜? 참이어야 진행하는데 참이 아니니까. 그럼 얘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던져진 값이 true면 참이니까 얘가 실행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일단 뒤로 다시 넘어가서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뭘 했어요? 지금 뭘 한 거죠? 우리가 이름을 입력하세요만 체크한 거예요. 그죠?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체크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름이 있는데도 체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절을 달 거예요. if frm에 name이라는 a의 value가 비어 있다면 그때서 실행할 거예요. 요걸 잘라서 요 안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밀어넣고 자, 요렇게 할 거예요. 자, if 조건문이죠. frm이 누구라 그랬어요? frm이 이 폼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폼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폼인 거예요. 자, 이 폼의 이름이 frm이에요. 그죠? frm의 name이 누구라 그랬어요? 앞에 얘가 아니라 그랬죠. input 박스의 얘가 아니라 요 안에 있는 키를 얘기한다. 키가 그 다음에 뭐예요? value가 누구예요? 얘잖아, 얘. 그죠? 얘가 비어있다. 비어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frm name의 포커스 여기다가 커서를 깜빡깜빡 거려라. 내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다가 네가 넣어야 돼. 뭐라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경고창 띄운 다음에 실행은 하지 말고 대기해 라고 한 거죠. 새로 고침하고 이거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자, 이제 저장을 눌러볼게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깜빡깜빡거리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요? 이름을 넣었어.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그쵸?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죠. 왜? 여기 if는 비어 있을 때만 동작하죠. 그죠? 여기 if는 name의 자리에 값이 비어 있을 때, 그죠? name의 자리에 값이 비어 있을 때, 요 따옴표 두 개는 비어 있다. 어떻게? 큰 따옴표 두 개도 비어 있다. 작은 따옴표 두 개도 비어 있다. 요거예요. 큰 따옴표 두 개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비어 있으면 얘를 실행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ge가 비어 있으면 역시 메시지를 띄우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else if 다음이죠. 다음 체크를 할 거예요. frm.age.value equal 비어있다면 자, 여기다가 또 대괄호 이렇게 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되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뭘 주면 돼요? 얘가 name이 아니죠. 이 자리는 이제 name이 아니라 뭐가 돼요? age가 되겠죠. age에 포커스를 주고 이름이 아니죠. 이제는 뭐를 입력해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펄스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남녀 성별은 새로 고침하고 남녀 성별은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조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하지 않고 우리가 기초적인 요 개념 외우는 것도 힘드니까 요거는 일단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름과 나이를 다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비어있을 때만 얘가 동작하는 거니까 자, 이름을 먼저 체크했어요. 이름이 안 비었네? 그러면 else if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이를 체크하죠. 나이를 체크하고 나서 또 비어있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실행되겠죠. 왜? 던져지는 값이 펄스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true랑 똑같아요. 그냥 리턴 시킨 건 true와 같은 거예요. 그냥 리턴이 뭐예요? 그냥 통과시킨 거잖아. 그죠? 펄스가 아닌 거잖아요. 펄스가 아니고 그냥 리턴이니까 그냥 통과예요. 통과라는 건 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자리를 다시 함수로 채워주고 이렇게 자, onSubmit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그죠? 자, 이제 검수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나이를 안 넣으면 이름을 넣었다 해도 나이를 안 넣으면 또 나이를 넣으라고 나와. 그 다음에 성별을 안 고르면 우리가 DB에서 테이블에 가서 요 키에 보면 젠더에 선택 안함이 있어요. 그죠? 선택 안함. 자, 남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선택 안함을 우리가 어디서 처리할 거냐면 요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이제 뒤에 백단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백단을 만들도록 할게요. 백단을 만들어야 돼요. 자, 들어오는 값이 뭔지는 다 우리가 체크를 했죠. 들어오는 값이 뭔지를 체크를 했고 요거를
매번 화면 보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요 어레이부터 요 뒤까지를 복사해서 요 주석 구문 안에다 넣어놔요. 요 주석 구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굳이 화면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화면에 던져진 값이 내가 의도한 정상적인 게 들어왔다라는 걸 이렇게 프린트 R로 확인했으니까 프린트 R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프린트 R도 이렇게 주석 안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프린트 R로 찍힌 실제 값 요걸 알았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name은 뭘 받을 거냐? 포스트로 던져진, 그냥 포스트로 바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냥 바로 처리하면 나중에 해킹 툴에 의해서 뭐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가공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trim이라는 애를 붙여줄 거예요. trim이라는 애를 붙여서 여기에 포스트에 뭐를 던져줄 거냐? name이라는 애를 던져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trim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trim 여기다가 php 하고 앞에다가 php trim을 검수해요. 자, 여기 설명 바로 나오죠? php 공백 및 문자열 제거하기 trim 있죠? 자, left ltrim, rtrim 다 필요 없어요. 그냥 trim만 일단 외우세요. ltrim은 왼쪽 거, rtrim은 오른쪽 거, trim은 양방향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앞 뒤에 공백이 있는 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공백 제거 기능이에요. 자, trim이 뭐다? 공백 제거 기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백 김영식은 없어요. 그죠? 공백 홍길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공백이 들어가면 걔도 문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름을 공백이 넣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백 뭐 홍길동이 어딨어. 그죠? 그래서 이름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림을 이용해서 양쪽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트림을 이용하면 앞 뒤에 들어있는 공백을 자동으로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트림을 이용해서 혹시나 이름의 앞에 홍길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건너뛰고 홍길동인 거예요. 이렇게 앞에 공백이 들어가는 거는 이름이 오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한다. 혹시나 뒤에 이렇게 공백이 있어도 요거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한다? 홍길동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앞뒤 공백을 자동으로 제거하게 해주는 역할을 트림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림을 붙여줘요. 여기 다음에 age죠. age에도 역시 트림, 그죠? 트림을 붙여줄 거예요. 자, 언더바 퍼스트, 나이에 공백이 없죠? 그래서 age를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포스트의 age니 name이는 얘를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미 확인했잖아요. 확인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쓰면 포스트에 공백을 다 제거한 거를 age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고 name이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gender라는 변수 만들어서 이번에는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얘는 if를 써야 돼. if를 써서 언더바 post 해가지고 gender의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올 수 있죠. 왜냐? 우리가 앞에서 검수 기능에서 성별은 뺐단 말이에요. 그죠? 성별은 빠졌기 때문에 성별을 내가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냥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을 체크 안 한 상태잖아. 안 하고 저장한 상태잖아. 그러면 젠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젠더가 전달된 값이 없어요. 여기서는 있다고 나왔는데 왜? 체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젠더라는 애가 비어 있거나 and isset이라는 게 있어요. isset을 안 쓰고 우리는 empty를 쓸 거예요. empty라는 애가 뭔지를 또 구글 검색해보세요. 이건 숙제예요. 자, 젠더.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숙제를 하시겠죠. 자, empty는 뭐냐? 포스트로 던져진 젠더라는 애가 없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젠더라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왜? 앞에서 내가 얘 성별을 고르지 않았다면 젠더라는 얘가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가 안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얘 젠더라는 애가 생성되지 않았다. 즉 empty, 이 포스트에 젠더라는 애 자체가 비어있다. 젠더라는 애가 없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젠더가 비어 있거나 또는 젠더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젠더 변수를 뭘로 채워준다? 젠더 변수를 뭘로 채워주면 돼요? 여기를 선택 안함으로 채워주면 되죠. 선택 안함. 이 선택 안함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DB에서 여기다가 만들었죠. 선택 안함을 저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안 만들었으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 어떻게 해요? 여기 길이에 클릭을 해서 콤마 따옴표 해가지고 선택 안함 추가해주면 되겠죠? 콤마 따옴표 작은 따옴표겠죠. 당연히 DB는 무조건 작은 따옴표니까 선택 안함을 추가해줘요. 그래서 선택 안함이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선택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기본값이 선택 안함이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여기 선택 안함 체크해주세요. 하이구님 뒤에 길이 기본값 자리에 밑에 거요. 그거 아닌데 그건 0이어야 되고요. 그거 만졌네. 거기가 0이어야 돼. 위에 거 0이어야 된다고요. 커스텀 텍스트요. 거기다 0 넣어주세요. 나이에다 0 넣어주셔야지. 밑에 거 커스텀 텍스트가 왜 0이 안 들어? 0하고 확인 눌러주시. 밑에 거, 네, 거기 밑에 커스텀 텍스트 눌러보세요. 밑에 커스텀 텍스트 이거 눌러보세요. 네, 선택 안함 있잖아요. 네, 저장. 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젠더에 선택 안함이 들어오고, 자, else 여기다 뭘 넣어주면 돼요? 이제 반대죠? 반대는 뭐예요? 퍼스트 젠더가 제대로 있을 때죠? 제대로 있으면 젠더에는 퍼스트 젠더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퍼스트 젠더가 비어 있거나 퍼스트 젠더 자체가 없다면 젠더는 선택 안함이 기본값으로 들어갈 거고, 만약에 반대라면 퍼스트 젠더가 젠더라는 변수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넘어온 변수에 대한 처리 가공 작업은 끝난 거예요. 여기 if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걸 땡겨 주셔야 되는데 뭐 알아서 나중에 정리 한번 하세요. 그래서 포스트 젠더 그거를 타이핑 하시려면 오류가 날 수 있죠. 제가 요거를 항상 복사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에 익숙하셔야 돼요. 위에 포스트 젠더를 타이핑 해놓고 굳이 또 타이핑할 필요가 없죠. 포스트 젠더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으면 끝나는 작업을 타이핑하지 마시고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요 SQL 쿼리를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delete 대신에 insert라고 넣고 into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delete 대신에 insert into가 하나의 명령어예요. insert into delete 자리에 위에 선택 안함에 세미콜론 빠졌네요. 지금 컬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야. 거기는 요 뒤에 지금 쌍따옴표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밑에 선택 안함에 세미콜론 빠졌고. 그러면 밑에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요거 이번 수업에서 제가 주의할 내용이 마지막에 꼭 설명을 드려야 돼서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바라고. 자, insert into from 멤버라는 테이블에 이제 웨어는 저장이기 때문에 웨어는 필요가 없죠. 뭐를 넣을 거냐? set.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고 가로하고 values 하고 다시 가로하고 요거 배웠었어요. 전 시간에. 그죠? 전 시간에 여기 인덱스 제가 분명히 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여기 보면
insert into 여기 가로 안에 컬럼명 넣고 values를 기준으로 각 가로 안에 컬럼과 매칭될 데이터를 넣었죠. 이 작업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지만 우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식 말고 뒤에 set이라는 걸 넣어서 뒤에 지우세요. 제가 화면에서 항상 지우는 이유는 헷갈리기 때문에 지우는 거니까 name 컬럼명 넣고요. 그 뒤에 자 따옴표 해야겠죠. 왜 따옴표 하죠? 문자열이니까. 그죠? name을 문자열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사이에다가 커서 놓은 다음에 큰 따옴표 2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사이에 점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name을 만들었죠. 가공된 name 요거를 요 점점 사이에 자 요렇게 하면은 점점 사이요 점점 사이에 요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name 뒤에 콤마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age는 하고 작은 따옴표 사이에 다시 큰 따옴표 사이에 다시 점점 사이에 이번에는 age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 또 했으니까 이번엔 age 콤마 뭐가 남았나요? 젠더가 남았죠. 젠더는 따옴표 작은 따옴표 사이에 큰 따옴표 사이에 점점 사이에 요 젠더 변수 만든 거 있죠?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거의 다 왔어요. 자, 젠더 다음에 젠더 화이구님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if 뒤에는 세미콜론이 오지 않습니다. 네. 저장 파도 모양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 사이에 파도 있는 건 에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젠더 넣어주세요. 여기 젠더 변수 넣어주셔야죠. 하다가 말시면 안되지. 하다 말면 까먹어요. 이게 수만 줄 되시면 그때는 기억 못해요. 자, 젠더 하셨죠? 요 젠더 뒤에 콤마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젠더 밑에 뭐가 있어요? 레그데이트 있죠? 레그데이트 넣어주면 돼요. reg 데이트는 하고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었어요. 뭘 넣으면 돼요? now를 넣을 거예요. now. 자, 끝입니다. 아주 전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간결하고 쉽죠? 내가 쓸 컬럼명 옆에 컬럼에 들어갈 값, 콤마, 컬럼명, 컬럼에 들어갈 값, 콤마, 컬럼명, 컬럼에 들어갈 값, 콤마. 훨씬 쉽죠? 훨씬 쉽지만 요거는 MySQL 정규식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오라클이라든가 다른 DBMS를 쓰려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요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컬럼명 적어주고 values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값 넣는 요 방식 PDO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써봤어요. 자, 레그 데이트예요. 저번처럼 또 혹시 데이터로 썼는지 한번 보시고 자, SQL 변수에 뭘 명령어를 넣어줬어요? insert int from member set 해가지고 각각의 컬럼에 값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줬고요. 자, result에 쿼리를 돌리도록 했죠. 커넥션, 요 커넥션 어디서 왔어요? 요 위에 require once 한 요 DB 커넥션에서 왔죠. 그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커넥 해서 뭘 해라? MySQL 커넥 한 다음에 SQL 쿼리를 돌려라. 그죠? SQL 쿼리를 돌리라고 했고, 정상적으로 끝나면 삭제되었습니다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죠? 처리되었습니다. 찍어주고, 이게 실패하였습니다. 찍어주고, 삭제가 아니죠? 실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가기를 누르면 되도록 밑에 주석 없애주시면 되겠죠? 없으시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얘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회원명에다가 자, 우리 일단 데이터베이스부터 보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탭을 눌러서 29번짜리 밑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 F5키 눌러서 새로 고침 F5키죠. F5키 눌러서 확인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밀어 넣어 볼게요. 자, 회원명에 가나다를 넣어 볼게요. 나이에 12세 여자라고 하고 저장 눌러 볼게요. 실패하였습니다가 나오죠. 실패하였습니다. 자, 어디가 또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실패하였습니다. insert into 실패하였습니다가 왜 나왔나요? 네임에 선택 안한 젠더 변수 컬러명 다 맞지 않나? 네임, 에이지, 젠더, 레그데이트 네임, 에이지, 젠더, 레그데이트 다 맞는데 요거를 긁어다가 제가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되시는 분은 실패가 뜨신 분들만 위에 요 부분을 긁어다가 여기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이죠. 긁어다가 명령에서 쿼리로 가세요. 명령에서 쿼리로 가서 붙여넣기 명령에서 쿼리로 가서 붙여넣기 붙여넣으면 이렇게 명령이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 다운표 안에 가상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IK 여기 변수 처리하려고 했던 PHP 부분을 빼버리고 12 여기다가 선택 안함이죠. 선택 안함 이렇게 넣고 실행 해보셨으면 제 화면대로 하셨으면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문자 넣고 작은 따옴표로 문자 넣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에러가 신텍스 니얼 어쩌고저쩌고 라인 프롬이 아니죠. insert into 프롬이 아니죠. 그냥 멤버죠. 자, 저장하면 새로 고침해 볼게요. 이렇게 RK 새로 들어간 거 확인했죠?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프롬만 빼면 되네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프롬을 빼죠. insert into지 프롬이 없어요. 프롬은 업데이트 프롬, 딜리트 프롬일 때 그때 썼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다 보니까 여기 프롬이 남아 있었는데 프롬은 셀렉트 프롬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딜리트 프롬 이럴 때.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네요. 수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홈으로 가서 등록 누르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가나다 제대로 넣어보고 23세 남자 저장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나오죠. 홈으로 가볼게요. 자, 가나다 들어온 거 확인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해본 게 바로 게시판 글쓰기 기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게시판과 같은 그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프로세스를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이 많았지만 공부를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래요. 인덱스에서 일단 제가 한번 더 리피팅 해드릴게요. 인덱스에서 DB 커넥션 가져오는 거 require로 뿌렸고요. 그 다음에 select 해서 리스트를 뿌리는 작업을 해줬죠. 리스트 뿌리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 맨 위에 상단에 등록이라는 애를 누르면 등록 페이지로 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리스트를 뿌리는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했던 예제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등록 페이지로 오죠. 그러면 라이트 페이지에서는 HTML5를 선언해서 HTML 태그를 이용해서 HTML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폼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런 표를 만들었고요. 여기 안에 onSubmit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함수를 만들어서 검수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과 age를
검수에서 비어 있으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포커스를 주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만약에 다 비어 있지 않으면 요거는 필요가 없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리턴 받은 true를 이용해서 write 플러스라는 파일로 가도록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write 플러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db connection require once로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MySQL을 돌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포스트로 넘어온 값에 name이나 age에 트림을 이용해서 공백을 제거하는 기능 이걸 만들어 줬고요. 공백을 다 제거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젠더가 혹시나 값이 선택되지 않았거나 empty라는 애를 이용해서 empty 뭘 체크하냐면 얘 젠더라는 포스트의 변수가 없는지, 값이 없는지 체크를 해서 값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선택 안함이 들어가게 하고, 반대 else를 이용해서 값이 있으면 값이 있는 애가 젠더라는 변수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쿼리문에 insert into member라는 테이블에 insert into 하겠다. 즉 뭐를 set name이란 자리에 name, age에 age, gender에 gender, leg data에 now는 이제 MySQL의 시스템 함수예요. 그래서 select now 라고만 쳐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현재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가 연월일 시분 초가 나오죠. 그래서 now라는 건 MySQL의 자동 시스템 함수 걔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분 초를 담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리절트로 떨어지죠. 리절트로 떨어져서 정상적이면 정상, 비정상이면 실패. 그리고 정상적이면 어쨌거나 메시지를 출력하죠. 홈으로 가라고. 정상적이지 않아도 홈으로 가죠. 어쨌거나 홈에 다시 돌아가면 현재 새로 추가된 요 목록을 만날 수가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고요. 일단 복습하시고 공부 더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걸 가지고 또 할 거니까 또 그때 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반복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